요즘에 많은 젊은 우리 한국의 여성분들이 몸은 한국분인데 생각은 서양인처럼 음식을 섭취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만병이 신부저체온증이고 섭생법을 모르는 건데 오늘 그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은 급성 전염병 또 산부인과 개통이지만은 생활습관병, 그 다음에 또 내 몸의 만성병, 그리고 허약 체질은 아무래도 본인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생활 속에서 생활 치유를 하는 그런 내 몸 사용법을 우리가 좀 특별하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는 내 몸은 내가 낫게 한답니다. 요즘에 기혈양어, 피도 기운도 부족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손발이 저리신 분들은요, 한의학으로 비신양어라고 하는 건데, 비장과 신장의 기운이 약하면 무릎과 허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요, 여성분들, 예쁜 분들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봐요. 위가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말 요즘에 현대인들이 냉장고에서 차가운 걸 먹으라는 게 아니라 신선하게 보관하라는 건데 우리가 너무 차갑게 먹어서 우리가 몸에 어떤 장이 굳어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배를 안 만져본 의사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왜? 배가 얼마나 굳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진단법인데 오늘 여러분들 항상 배가 굳지 않게끔 배 푸는 것, 배 풀기를 생활 속에서 하면은 정말 건강해집니다. 또 여성분들 생리통 있는 분들 정말 몸이 차갑고 배가 굳어 있어서 그런 건데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내하는 생활법을 섭생을 한다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결 즉 생담, 담성 즉 기울결. 좀 어렵나요? 담이 생기면 기가 울결이 된다는 거고 기가 멈추면 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이 참 어려운 말인가요?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10가지 병 중에 9가지가 담인데요. 신진대사와 기초대사가 이상이 생길 때 담이 꼭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몸을 보호하는 어느 진액인데 내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그게 굳어가지고 어디에 관절, 경락에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담이 안 생기게 해야 하면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걸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생야채, 생과일, 피에 좋겠다고 먹는데 그게 생담을 만들더라고요. 또 남자들 술 많이 먹는데 주담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장국을 먹고 풀을 해 장장자 했는데 해장국을 먼저 먹고 가서 술을 먹으면은 사실 더 좋은 건데 어떤 것에도 이제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이제 최근에 계신데 생과일과 생야채만 줄여도 얼마나 좋을까. 나물로 드시고 데쳐서 드시고 볶아서 드시고 삶아서 드시고 다시 삶았다 말렸다 볶았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요. 그 세포 음식 속에 가지고 있는 벽이 부서졌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흡수도 잘 되고 참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생수, 생과일, 생야채 여러분들 잘 소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지금 배를 한번 제가 이제 만져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배 적치, 그러니까 장기 외벽에 이 담적으로 뱃속이 굳어 있는데 그게 원인인지 잘 몰라요. 위가 5개로 되어 있는데요. 내시경을 검사해봤자 바깥의 외벽 쪽에 독소로 굳어 있는 거 못 찾아내요. 그래서 얼마만큼 굳어 있는가, 독소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가. 내가 먹은 음식이 영양과 에너지로 되지 않고 불완전 대사가 돼서 연소가 된다면은 독소가 되어서 장의 외벽을 타고 들어와서 장기 외벽에 침착이 되면은 그렇게 굳어요. 근데 그 굳는 걸 현대의학에서는 그게 만병의 원인인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은 어떻게 드시냐, 이제 요즘에 있잖아요. 약식동원,
또 히포크라테스도 그랬죠. 음식으로 병을 못 고치면 의사도 못 고친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으면서 가능하면 땀이 나는 음식을 좀 먹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리고 막 요즘에 아침에 찬물을 이제 잠자고 나서 몸이 굳어 있는데 시원하게 찬물 한 두세 잔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공통적으로 다들 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50도 정도 되는 물을, 따끈따끈한 물을 공복에 한 두어 잔 쫙 드시면은 이게 인맥이라고 하죠. 뚫고 들어가면서 정말 시원한 느낌이 오고 그게 온몸에 활기를 집어넣어 주는데 물의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50도는 100도와 찬물을 섞으면 50도가 나와요. 그래서 50도는 시들시들한 생물도 야채도 50도 넣으면 수분을 흡수합니다. 왜? 모공이, 기공이 열려가지고 수분을 흡수해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50도 정도 물을 훌 불면서 드시게 되면은 막힌 어떤 기혈이 열리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기혈순환 촉진이 됩니다. 이제 또 노인들 그 된장을 많이 드시는 분들 진짜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된장, 된장에 여러 가지 영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끈따끈해가지고 밥에 비벼서 드시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더라고. 임상을 해보니까요. 그 국에다가 말아먹고 찬물에 말아먹은 사람들은 다들 오래 못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벼서 드시는 분들은 장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위산을 희석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침으로써 삭혀가지고 수분을 적게 섭취하면은 위에서 어떤 이제 폐하라고 하죠. 폐하 5.5라고 하는 어떤 알칼리 지수가 뭔가 딱 맞게 되면은 그 영양으로 가는데 그냥 물에 국에 말아서 그냥 쳐 넣는 거죠. 그냥 밥통아 네가 알아서 해라. 위도 굉장히 예민한 장기인데 우리가 너무 위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거나 또 자기 정신 상태 안 좋거나 할 때는 차라리 안 먹는 게 위에 도움을 주는 건데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때 더 먹죠. 그래서 더 악순환이 생기는데 우선 된장을 비벼서 밥에 먹는 것은 장수하고 배를 편안하게 하고 정말 그날 하루의 컨디션도 좋게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한번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뷔페 같은 데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재료도 그렇고 또 오래된 음식들 또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천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걸어갔다가 또 밥맛도 떨어지고 탄력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항상 반찬 한 서너 가지 그리고 그 앞에 불을 앞에서 신선노다 아니면 뭐 탕이다 해서 가스불이라도 해서 마지막까지 뜨끈뜨끈하게 그렇게 먹으면 적게 먹어도 훈기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적게 먹어도 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차갑게 먹지 말자, 오래된 음식 먹지 말자, 금방 갓 지은 밥, 국, 찌개, 나물 이런 것들을 많은 것보다는 적은 거 한 서너 가지로 해서 꼭꼭 씹어서 먹으면은 그 약이 되더라고요. 자, 기운을 올려야 이번에 이제 기운이 좀 부족하고 지구력이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땅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하늘을 길을 찾아서 가니까 음이고 땅 속으로 내려가는 것은 음을 찾아서 가니까 양이죠. 대부분 배추보다는 무가 더 양기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양인 기가 부족해서 음기가 나를 수국화, 나의 불기운을 억압돼서 상극을 시켜서 우리가 그 양기 부족으로 비실비실한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또 요즘에 연예인들 탤런트 같은 분들도 다이어트에 신경 쓰느라 보니까 그렇게 보통 드셔가지고 얼굴 허연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땅 속에서 나는 거 먹자. 그리고 다음에 생강, 부추가 사실 이렇게 좀 싸다고 우습게 하는데 참 생강과 부추를 꾸준하게 드시면 몸에 훈기가 올라옵니다. 고기는 굽는 것보다는 탕으로 해서 삶거나 쪄서 그리고 또 옛날 조선시대 고구려 시대 때 귤이 그렇게 귀했대요. 그래서 왕궁에서만 먹는 것이 귤 껍질차 진피라고 하는 건데
귤 껍질을 소금물에 3시간 동안 넣어서 농약을 뺀 다음 햇빛에 한 이틀 정도 말려서 그걸 잘라가지고 귤 껍질 차를 먹으면요, 이기제라고 해서 기운을 돌려줘요. 그래서 속도 따뜻해지고 감기도 낫고.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지금 모두 다 당뇨 증세가 있고 모두 다 고혈압, 고지혈 많고, 그런데 사실은 많은 병들이 이제 생활 습관이 심부 저체온증이고 좌식병이고 문명병이고, 또 자기 몸을 하루하루 그때 피로를 못 풀어 생기는 건데, 귤 껍질 차라도 저녁에 드시고 주무시면요, 막힌 기운이 풀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어디 곤드레밥이다, 뭐 뽕잎밥이다, 무밥이다 하는데, 신기하게 밥할 때 그런 걸 넣어가지고 조금 넣어서 밥을 하면은 조금 많이 먹어도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특히 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 밥을 할 때 하다못해 콩나물이라도 이렇게 넣어서 같이 밥을 해서 비벼 드시는 습관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용이 길어지네요. 토란이 사실 땅속의 단백질인데, 사실 왜 단백질이 몸에 탄수화물보다 더 중요할까? 그건 영어예요. 프로틴, PRO가 들어가면은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 하면 총리잖아요. 그 다음에 PRO가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라는 뜻인데, 마지막에 환자들이 영양 부족으로 비실비실해가지고 자기 장기에 써서는 안 되는 걸 뺏어가지고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허한 분들이, 특히 연예인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목소리에서 기가 안 나오죠. 연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어차피 장기의 울림으로써 굉장한 카리스마와 어떤 나의 혼신이 일체가 돼서 그 대본과 내가 하나가 몰입이 되려고 하면은 강력한 이 장기의 어떤 울림과 기운이 넘쳐야 되는데, 그냥 영양 칼로리에 잘못된 서양의 생각으로 음식을 먹다가 많은 분들이 그냥 허해가지고 조금 유령같이 보이시는 분들이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싱겁게 먹는 것은 대재앙이다. 간간하게 먹어야 소화된다. 우리가 염화나트륨을 먹지 말라는 거지, 미네랄이 듬뿍 들어간 서해안 천일염, 간수 뺀 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죽염과 천일염을 잘 이렇게 해서 만든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간장, 그런 것들 한 몇십 년 전에 1년껏 먹을 것 만들어서 충분하게 먹을 때요, 사실 그때 백혈병, 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있는데,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햇빛, 소금, 햇빛, 공기, 물,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에 살리는 요소가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샐러리였고, 그래서 솔저였고, 그냥 소금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군인이었대요. 소금이 그렇게 귀한, 금하고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귀한 물질이었는데, 지금 너무나 풍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싱겁게 먹으면서 소화도 안 되고 몸도 차가워지고 그런 건데, 간간하게 먹어야 몸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몸의 생체 전류가 이렇게 잘 흐릅니다.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요. 식사할 때는 고체와 기체, 음식의 고체, 공기와 기체로 두 개가 들어가야, 자동차라면 옥탄가가 높은, 잘 거기서 이제 흡입, 팽창, 폭발, 배기 순서가 아니겠어요? 자동차면은 사람도 어떻게 움직이는 하나의 전자 기계, 어떤 메커니즘을 닮았다고 봐요. 사람을 이렇게 다들 모든 병이 배탈이 나는 게 원인이더라고요. 배탈이 난 건데 그걸 모르고 결과만 보고 우리 배를 살펴보지 않는 것이 많은 의사들의 오진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중에 최대한 수분 섭취를 줄인다. 밥 먹기 직전에 찬물 절대 안 되고, 커피, 우유, 과일, 디저트 식사 후 최소한 1시간, 그것도 안 되면 30분 후, 특히 수박, 멜론 같은 것은 진짜 1시간 후.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래야 돼요. 하루의 공복감을 1시간 제대로 느껴서 꼬르륵 소리가 난 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은 웬만한 문제 풀어져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라고 밥을 먹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도 영장 동물인데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 먹지 않는 것, 심심해서 먹는 것, 슬퍼서 먹는 것, 그리고 누가 줘서 먹는 것,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우리 위장이 시달리면서 그 하루 종일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이 다 위에서 오는 건데, 우리가 절제하는 어떤 그런 도를 알아야겠어요. 항상 속을 비워둔다. 그리고 먹을 때는 제대로 정식으로 먹는다. 그리고 간간하게 먹는다. 적게 먹었지만 꼭꼭 씹어가지고 약간 부족하게끔. 배부르게 먹는 거는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거를 그냥 잘 먹어서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 그런 말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식을 하는 것 같아요. 배가 부를까 말까 할 때 딱 용감하게 숟갈을 놓는 것, 그것이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사가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살까요? 더 빨리 돌아가실까요? 정답, 빨리 죽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빨리 죽어요. 왜요? 제대로 자기 몸 하나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이고 또 해와 달의 움직임, 양과 음의 움직임, 모든 병이 기혈, 순환 부족, 그 다음에 음량 조절에 실패한 거죠. 음량 조절 실조인데 몰라서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적게 먹어서, 너무 안 움직여서, 너무 많이 움직여서. 체육인들 많이 오래 사는 그거 별로 없어요. 많이 움직일수록 빨리 가게 돼 있어요. 3일 동안 열심히 밖에 살았으면 그 다음날 하루는 집에서 쉬어야 되고, 3일 혼자 게을렀으면 그 다음날 4일째는 꼭 나가서 활기차게 실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자기 몸이 차가우면 뜨거운 곳으로 가고, 자기 몸이 뜨거우면 시원한 곳으로 가고, 매운 것을 그 전에 먹었으면 이번에는 시원한 것, 단 것으로 중화시키고, 계속 차가운 거 2번 먹었으면 뜨거운 것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고 해서 항상 극양으로 가지 않고 양을 잃고 음을 잃지 않는 그 생활이 하루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참 건강 유지하는 거 쉬운데, 여러분 그런 거 배운 적 없죠? 물은 음양탕으로요, 50도 온도로 해가지고 음과 양, 이제 생숙탕이라고 해요. 숙성된 것과 생것, 그거를 섞어서 마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물에 체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동물들이 사자는 고양이, 코끼리, 개, 심지어 갓난아이까지 용쓰기, 기저귀를 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용쓰기, 기저귀를 잃어버렸을까요? 헛똑똑이니까 그렇죠. 누워서 2, 3분만 기저귀를 피면은 어디 가서 등산 1-2시간 한 것보다 더 낫거든요. 그래서 기지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으로 숨을 들이킨다, 배를 불뚝 멈춘다, 그리고 손을 쭉 펴서 엉덩이나 가슴을 들어서 숨을 참을 수 있는 한도까지 참으면서 쭉 해서 막힌 곳에 자기 압력을 가지고 안에서부터 뚫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부드러워지고,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등이 편안해지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허리가 못 자면 사람이 못 자요. 그래서 딱 누우면은 금방 자는 사람, 짐승이라고 하죠. 사실은 도인입니다. 자기 몸이 좋고 또 이렇게 정신 세계에서 어떤 편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 자는 건데, 자기 전에 기지개를 피면은 깊이 잡니다. 숙면을. 그래서 이제 기지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해주시면은 피부톤도 좋아지고 배 힘이 들어가면서 점점 숨이 길고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활기 넘치는 소화 기능을 유지하고, 많은 분들이 복부라 차크라가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사람들 7개 차크라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기혈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링 공으로 배를 굴리기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볼링 공을 땅에 놔두고 자기 몸을 볼링 공 위에 배 위에 올려놓고 배를 계속 굴리면서 하면 꼭 어딘가 아픈 곳이 나와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풀어주기, 계속 굴리고 위아래로 핸드폰 만지면서 하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래요. 얼굴에 건강한 혈색 화장을 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옛날에 곤지를 찍었잖아요. 그거는 신부가 혈색이 좋게 보이게 한 어떤 위장 변장술이었겠죠. 그래서 화장하지 않고 맨 얼굴로 텔레비에서 정말 건강 미인으로 나왔을 때 인기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용문 신의학이라는 걸 한번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 요즘 제가 신기한 걸 하나 용문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네요. 그래서 잔주름이 펴졌다, 냄새를 못 맡은 게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20대로 돌아갔다, 50대 분이 없어졌던 생리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잘 걸어가는데 좀 힘들었던 분들이 한두 번으로 잘 걸어간다 하는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신부의 저체온증을 확실히 올려주고 말단에 있는 말초혈관 막힌 것을 확실하게 진동을 통해서 강력한 자괴감을 통해 가지고 뚫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순환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몸이 알아가지고 어떤 복원력에 의해서 자체로 치유 능력이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전에 아팠던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알아서 건강한 어떤 상태를 우리가 몸이 기억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강제 순환을 시키는 건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50대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한다, 20대가 한다면은 병 없이 중병 안 걸리고 또 정말 건강한 몸으로서 어떤 지구력이 체력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을 못한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음성 녹음을 들으시는 분은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나는 체질을 모르고 힘들다 할 때는 정말 신통방통한 장수왕 누구죠? 여기 천하를 평정했던 진시황이 불로초가 먹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생체 전류가 흐르는데 방전이 완전히 되면 사망인데 몸이 약한 분들은 생체 전류가 아주 적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충전을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느 충전을 시켜서 몸에 활력을 주는 건데 아무것도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실천을 하지 않고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용문 신의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생강차 꾸준하게 드시고 또 이렇게 또 울금이 참 좋은데 울금을 환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만병통치약 같더라고요. 울금이 그게 이제 사실 울금이 이제 강황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항상 먹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싼 것에 비해서 몸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 올리고 또 소화 잘 되고 변도 좋아지고 그리고 얼굴색도 좋아지고 얼굴 윤택이 광택이 나고 그래서 뱃속이 따뜻하고 건강해지면은 얼굴은 자동으로 어떤 잡티나 이상한 어느 피부병이 생기지 않고 특히 입 주변이 깨끗해지면서 그 어떤 결점이 없는 완벽한 어느 피부 도자기 미인으로 방송에서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그런 분들 좋아하더라고요. 한약은 이제 기혈, 식수, 담이라고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혈은 아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5가지가 막힌 거다. 그걸 푼다 해서 오적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감이 몇 가지 이제 조금 단백질물 섞어서 만들어서 그걸 한 100일 정도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은 기혈, 그다음에 물로 막힌 것들, 생리통이 있는 분들은 혈까지.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도 못 느껴봤던 그런 어떤 활기찬 몸을 알게 돼요.
여러분 추나추동인데 여러분들이 음식 먹을 때 뭘 먹느냐는 많이 들어봤지만 어떻게 먹는가, 어떤 순서로 먹는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죠? 제가 개발한 건데요. 추나추동. 아지랑이 피듯이 따뜻한 순서고 이제 봄이 시작되잖아요. 다시 또 겨울이 갔다가 다시 봄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반복이죠. 음양, 반복, 오행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이제 그 유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풍한, 서습, 조화. 그거를 어떻게 외부에서 오는 외사 기운인데 그거를 몸에 안 들어오게 하려면은 특히 한습, 차갑고 습한 기운이 몸에 안 들어오게 하려면은 따뜻한 음식, 봄이 되는 봄에 키운 음식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된장, 아니면 간장, 아니면 조금 색깔이 좀 빨간 것, 그래서 조금 먹어준다. 그다음 두 번째, 약간 맵고 뜨거운 걸 먹어줘야 돼요. 여름에 에너지가 팽창이 되지 않으면은 도대체 겨울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다음에 겨울 낙엽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이제 저처럼 이제 저도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것인데 조금 노력해가지고 다시 봄에 오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예나 잘해야지. 80, 90이 돼서 병 없이, 큰 병 없이 허리 꼿꼿하고 자기가 모범이 돼야죠. 그런 사람이 저라도 한번 돼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 20, 30년 뒤에 그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꿈을 감히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좀 시원한 거, 시금치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차가운 거, 딱 차가운 거 좀 들어가면 그걸로 이제 끝입니다. 동면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동면하는 동물은 동면하지 않는 동물보다 3배 더 오래 삽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차가운 곳에서 밥 안 먹고 어떻게 몇 달 개구리, 뱀, 곰들이 살까? 하지만 그들은 그 추운 곳에서 밥을 안 먹으면 자기 몸에 쌓여있던 온갖 적체되어 있는 독소들, 노폐물들을 다 삭혀서 그걸 영양으로 하면서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데 다시 한번 환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겨울에 푹 쉬라고 밤이 긴 건데 야행성으로 밤에 그냥 잠 안 자고 태양이 딱 치면 우리 몸이 2배가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든데 빨리 죽는 분들은 지름길이 있더라고요.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고 어찌됐건 11시에 2시에는 꼭 몸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언제 자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잠의 깊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인데 11시부터 1시까지는 간이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10시 반부터는 이미 침대에 들어가서 벌써 항상 목욕 깨끗하게 하고 테레비 끄고 공기 시원하고 등은 조금 따뜻하고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침낭에 들어가서 자기의 훈기로 한 3시간 정도 깊이 자고 나면은 완전 회복이 돼야 그게 정상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건강 활발하게 되면요. 대장에서 60, 70도 되는 훈기가 올라오게 되면은 삿포로 영하 26도 같은 곳에서 텐트 치고 옷 다 벗고 침낭에서 머리 바깥에 내고 잘 수 있습니다. 그거 정도 되면은 북극 곰이 춥다고 떠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적게 먹고 아침, 점심, 특히 점심을 많이 먹어주고 하면은 저녁에 이 대장이, 위장이 비어있을 때 음식이 대장이 활발한 발효 운동이 일어나서 통이죠. 우리가 똥배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발효가 되면서 거기서 정상 발효가 되면은 훈기가 온몸을 통해 가는데 저녁에 음식 많이 먹고 과식하는 분들, 야식하는 분들, 그리고 외식하는 분들, 그 다음에 독식, 혼자서 슬프게 먹는 분들, 급식, 누가 따라올까봐 도둑놈처럼 빨리 먹는 급식, 이런 걸 통해서 다들 그냥 이렇게 양생을 모르더라고요. 생명의 밥을 잘못 먹으면 그날 곧 죽는 날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생일날 후에 돌아가시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안 먹던 음식을 갑자기 먹는 거 아닙니다. 해서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천천히 생명을 기르려고 하면은 서두르지 않고 내 몸을 살살 위를 달래가면서
메뉴를 결정할 때 이게 나한테 음양의 균형을 맞추냐, 이게 균형이 깨지느냐, 또 생각해서 식탁에서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연장이 되느냐 끝나느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날 그분 체한 날입니다. 체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 죽지 않아요. 체하지 않고 사는 법, 그것이 모든 병은 체기에서 시작합니다. 실제로 체기에서 감기가 오고 병의 이름은 20만 가지, 한약 처방도 수천 가지가 있지만은 체기만 내려주고 냉기만 잡아주면 웬만한 병은 다 알아서 없어지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이름들, 파킨슨, 그 다음에 그냥 무시무시한 이름들 많죠. 병 이름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몸 따뜻하고 소화 잘 되고 잠 잘 자고, 그리고 소욕지족, 소식 다동, 작은 것에 만족하고 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동의보감의 양생법에 딱 4글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책 누가 안 읽죠? 그 유네스코 보물을 한번 모든 한국인은 동의보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의 유익균을 증식해서 건강 체질로 변신이 되면 좋은데, 바른 섭생, 그리고 그래서 용문 신의학이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신통방통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배의 담을 제거하면은 활기찬 몸이 만들어집니다. 자, 내용이 그렇죠. 자,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더라고요. 그리고 10톤의 이론보다는 1g의 실천. 우리는 아는 것보다는 행동 속에서 작은 생활, 균형을 깨지 않는 나의 어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치유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여러분의 오래 살고 장수하고 무병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